안녕하세요. 공조냉동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대해서 앞에 기초 분야부터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공조냉동 기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아무래도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나오죠. 또 하나가 냉동공학이 나오겠고, 세 번째는 공기조화라는 과목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배관일반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공학이요.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 총 5개 과목 해가지고 과목당 20문제씩 시험이 나옵니다. 총 그러니까 100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60문제) 이상을 취득을 해야만이 합격이 됩니다. 여기서 60문제 이상.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 60문제 이상은 좋은데 과목 낙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몇 개 이상? 8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4개 과목은 총 다 맞아가지고 만점을 받아서 80문제를 문제를 합격했는데, 전기 같은 경우 20문제에서 7개를 맞았다. 그럼 총 합격 87문제가 되죠. 60문제 이상이니까 합격이다 그러는데 전기가 7문제 맞게 되면은, 즉 8문제 이상 맞아야 되는데 7문제를 맞았기 때문에 과목 낙제가 있어서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과목당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8개 이상 맞아야 되고 전체 합이 60문제 이상 나와야 1차 시험 통과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정에서 여기서 연력학은 뭘 얘기하냐? 냉동이라는 자체는, 냉동기는 열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열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반대쪽에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증발기 쪽에서 냉장시에서 열을 빼앗아 가지고 응축기, 에어컨 같으면 실외기가 되겠죠. 이쪽에 가서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냉동이라는 게 열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연력학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공학은 말 그대로 냉동기에 대한 종류와 여기에 쓰이는 냉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배우는 게 이 냉동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주위 온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깥 온도보다 좌우지간, 주위 온도보다 낮으면 무조건 냉동이다, 넓은 의미에서. 물론 이걸 이제 세분화해서 공부해 나갈 때 보면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냉방도 있고 또는 제빙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면서 배운다고 하고요. 반면에 공기조화는 뭘 얘기하냐?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가 돼야 되고 따뜻한 온도를, 여름에는 뭐가 된다?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이 온도만 유지하면 냉동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습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기가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을 조정해야 되는 게 기류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기조화의 3대 요소예요. 온도와 습도와 기류가. 여기에 이제 공기의 청정도, 불순물 제거해주고 신선한 공기 공급해주는 청정도까지 오면 공기조화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냉동하고 공기조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공기조화는 온도와 습도, 기류, 청정도까지 다 컨트롤 해주는 게 공기조화가 되겠고, 냉동은 바로 뭐가 된다? 주위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냉동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배관에 컴프레셔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보면 전부 다 파이프로 돈다는 얘기. 동파이프로. 그게 바로 뭐다? 배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기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아야 돌아가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는 총 5개 과목에 20문제씩 해서 100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기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산업기사의 경우는 연력학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4개 과목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4개 과목에. 그러다 보니까 총 몇 문제가 나온다? 자, 여기서 보는 같이 80문제가 나온다. 역시 60%가 되니까 몇 문제 이상? 48문제 이상을 맞아야만이 산업기사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연력학이 빠진다고 그러지만 이론상 이렇게 이해되지 실제 시험에 보면요. 냉동은 열을 갖다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력학 기초는 여기 냉동이라든가 공기조화, 배관 이런 문제에 다 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기초는 같이 공부하셔야 돼. 그게 아니면 이 냉동을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기사 문제는 연력학의 문제들이 어디에? 냉동에 전부 다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업기사나 기사나 이 연력학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차이점 뭐냐?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는 연력학이라는 문제에서 기사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수능 문제에서 한 4-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연력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냉동공학하고 그 다음에 어디 공기조학에서 포함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과목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골고루 한 2-3문제씩 나오는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안전관리라는 문제가 통상 시험에 보면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안전관리에서 나옵니다. 이 안전관리는 냉동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안전관리다? 일반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예에서 망치질을 할 때 장갑을 끼고 할 것이냐 벗고 할 것이냐, 또는 작업을 할 때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을 것이냐 적은 옷을 입을 것이냐, 먼지가 나올 때는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톱질을 할 때 쇠톱질을 할 때 당길 때 힘을 주냐 밀 때 힘 주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어느 정도만 풀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과목이 냉동이 대략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는 냉동만 잘해도 기능사 1차는 합격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다시 해서 공기조화나 배관, 전기 이런 문제들은 결국 몇 문제 나오냐? 2-3문제씩밖에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능사는 안전관리하고 냉동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그렇지만은 공기조화나 배관, 전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암기하고 또 공부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통과한 사람들은 2차 실기라고 그러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100점 만점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제가 기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의 실기에 그 아웃라인을 잡아드립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주관식으로 해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 여기에서 실기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이 보통 한 30-40점 정도 나오고 공조가 6에서 70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뭐가 많다? 부하계산 쪽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작업형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업형에서 가스 용접 얘가 50점이고요. 두 번째 전기 결선 얘가 50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100점에서 역시 몇 점? 60점 이상 나오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기능사 역시 똑같습니다. 산업기사는 작업형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운전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공부해 나가시는데 이런 비중을 두고 어디다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기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가 됩니까? 냉동과 공기조화에 아무래도 치중을 많이 해야죠. 왜? 2차 실기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하고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냉동공학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에 설정해 드렸습니다. 맞춰가지고 잘 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수업에 나가면서 주로 뭐가 하냐면 필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 서브 노트를 하나 만들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책은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필기를 많이 하고, 특히 연력학 기초는